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상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오카리나처럼 입으로 부는 악기들은 감기 걸리면 제대로 취미생활을 못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 끼고 생활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블로우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블로우가 내용이 많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해왔던 거를 오늘은 그러면 블로우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블로우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주법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럴 때 블로우를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을 때는 다른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관심도 없죠. 거기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가보고 나면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가름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이 음악도 이거를 해보다가 요거를 해보면 나름의 맛이 있어요. 맛이 있는데 한 가지 맛만 계속 느끼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 나중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폄하를 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안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개 중에 이렇게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은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배워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그렇게 쓰는 또 분들도 계시겠죠.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후자가 되어야겠어요. 오늘 블로우를 배워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저의 강의를 쭉 듣고 나면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제가 내어드리는 과제를 꼭 하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블로우 1편에서 솔만 가지고 블로우의 기본 형태를 배우셨고 그거를 숙제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안 했을 거예요. 했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장조 음계 가지고 블로우를 이렇게 네 단계로 해서 도레미파까지 부르고 또 숨뱉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숨 들여 마셔서 또 옥타브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죠?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의미가 있죠. 듣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악은 완전히 천재 빼고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그냥 몇 번 했다고 해서 나오는 거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이 기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블로우로 같은 노래를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텅잉으로만 또 같은 노래를 불러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블로우와 텅잉의 음색 차이를 두 가지를 다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마이크에다가 리벌버를 걸지 않겠습니다. 리벌버가 동굴 효과죠. 동굴 효과를 걸지 않고 그냥 생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반주가 없이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반주를 틀고 또 한번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냥 반주 없이 했을 때 소리가 반주랑 섞였을 때 또 느낌이랑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블로우를 가지고 생소리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반주를 입혔을 때 그 다음에 텅잉으로 생소리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반주를 입혔을 때 그 차이를 들어보시면 내가 그냥 이제 여러분들 댁에서 이렇게 혼자 연습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해서 반주를
통해서 들어가는 소리가 관중들에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어느 게 좋다 틀리다가 아니라 오늘은 음색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왜 블로우의 음색을 하냐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음색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제가 앞전에도 음색에 대해서 라이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재에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고 사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음색, 오카리나에서의 음색의 의미, 수제작으로 인한 정밀도 및 표준화가 안 된 게 가장 근본 원인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게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어떤 수제 작품에 대한 로망과 환상과 착각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착각이 가장 많죠. 수제작 차로 유명한 파가니 같은 경우, 이거 이태리 차예요. 근데 옛날에 페라리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이 나와서 손으로 차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대부분은 정밀 가공한 아주 고가의 부품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깥에 이제 뭐 차체나 이런 건 손으로 다듬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기계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 음색의 차이가 나는 게 손으로 만들어서 그런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음색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악기를 가지고 제가 불면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악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달라서 다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악기를 바꾸지 말고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쓰라고 하는 게, 자기가 내는 소리가 일정해야지 여러 노래를 불렀을 때 리듬이나 어떤 다른 테크닉으로 노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지, 기본 음색이나 이런 게 바뀌어 버리면 노래가, 내가 같은 노래를 하는데도 그때그때 다른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이 연주가 집중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98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에서 몇 번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마다 다른 악기 소리를 내는 것인가? 그죠? 물론 다른 관악기도 약간의 편차를 두고 음색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오카리나는 유독 많은 차이가 난다. 많은 차이가 나요. 앞에서 설명해왔던,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호흡, 음정, 음압도 했어요. 불기 방법, 블로우죠. 일단은 불기 방법은 비슷한 음색을 내기 위한 과정이다. 여기 줄 쫙 꺼세요. 앞에서 설명해왔던 호흡, 음정, 음압, 불기의 방법은 비슷한 음색을 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비슷한 음색을 내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체계화된 커리큘럼이 아닌 곳에서 배우는 많은 이들은 악기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음마다 다른 소리를 내며, 또 다관 오카리나에서는 1관, 2관, 3관의 음색의 차이를 크게 보인다. 이게 오카리나 영향도 있고 사람 내의 영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1관, 2관, 3관을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능력을 키우려면 일단은 내 악기의 1관, 2관, 3관의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불렀던 거야. 그죠? 자, 뒤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음색은 100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음색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음을 표현할 때 자리 잡는 음의 위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여기까지만 일단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음들마다 생기는 음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방송할 때 꼭 와서 들어보세요. 제가 생방송은 지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블로우를 가지고 제가 만든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서 올린 노래들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의 기본기를,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제 기본기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만든 노래가 왜 좋으냐면 제가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카리나 연주하는 사람들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들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노래를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강의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노래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꼭 들어보세요. 전체 곡 듣기 하지 마시고 그 옆에 오카리나 곡만 들으실 분들은 오카리나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서 노래들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12월 달에 오카리나 연주곡집이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전문가 강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올려놓은 재생 목록 오카리나 쪽에 그쪽에서 많이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을 감으면이란 노래를 제가 블로우로 일단 한번 불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일부러 텅잉이 들어가는 곳인데 텅잉을 안 넣었어요. 다시 한번. 앞쪽 첫 음부터 블로우가 들어가고 미에서는 풀링과 어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엔 텅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습관상 블로우가 나오네요. 자, 이번엔 블로우. 자, 텅잉.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이가 첫 번째로 나는 게 있죠. 예. 그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텅잉이 오카리나 소리를 맑고 깔끔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텅잉을 써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빈도가 너무 잦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텅잉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매운 음식을 먹다가 단 음식을 먹으면 그 단맛이 극대화되죠. 똑같이 싱거운 걸 먹다가 짠 거를 탁 먹으면 짠 게 극대화가 돼요. 완전히 짜고 그냥 또 안 매운 걸 먹다가 매운 걸 탁 먹으면 매운맛이 탁 도드라지죠. 똑같아요. 음악도 블로우라는 거는 그냥 기본에 깔려가는 거고 텅잉은 중간에 한 번씩 톡톡 이렇게 양념 삼아서 뭔가 향신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번에는 제가 연결해서 블로우로 불었다가 텅잉으로 불었다가 한 소절씩 이렇게 해볼게요. 음색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게 맞니 틀리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블로우가 내는 음색과 텅잉이 내는 음색을 여러분들이 차이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블로우, 그 다음에 바로 연속해서 텅잉이 들어가요. 자, 블로우. 그죠? 자, 텅잉. 그죠? 둘 다 롱톤이 기본이에요. 다시.
텅잉 자 요렇게 되죠. 그러면 보너스로 두 개를 섞어 볼게요. 적재적소에다가 텅잉을 넣어 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어디에 텅잉을 넣는지 보세요. 자 들으셨어요? 예. 다시 어디에 넣는지 들으셨어요? 텅잉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차이를 제가 연속으로 배치해 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블로우고 그 다음에 텅잉만, 그 다음에 블로우와 텅잉을 적절하게 강세를 다 조절해서 제가 연주하듯이 넣어 볼게요. 자, 보세요. 블로우부터 연속으로 갑니다. 그죠?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그죠? 음색이 텅잉을 썼을 때는 위로 봉 떠요. 봉 뜹니다. 그죠? 나머지는 차분한데 완전히 블로우만 가지고 써버리니까 노래가 뭔가 이게 껄쭉하게 술에 술 탄데 물에 술 탄데 그렇죠. 나머지 맨 마지막 걸로 하니까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니까 노래가 편안하면서도 텅잉의 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텅잉을 제일 마지막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텅잉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은 짓는데 텅잉이 앞에 된 소리 이렇게 격음이 돼서 나오는 그 텅잉은 안 나와요. 물론 노래마다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만 이런 노래는 그런 텅잉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눈을 감으면으로 하려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오버 더 레인보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요번에는 무반주로 일단 해볼게요. 자, 보세요. 블로우 그죠? 텅잉 자, 이거를 반주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1절, 2절 한번 봅시다. 앞쪽은 자를게요. 자, 다시 이제 텅잉으로 갈게요. 자, 이제 섞어 볼게요. 그래서 텅잉이 이렇게 턱턱 튀어나오죠. 근데 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막 텅잉을 써도 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텅잉을 써가지고 이런 노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텅잉에 집중해서 연주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로우와 텅잉과 섞은 거 이렇게 봤을 때 블로우는 노래가 약간 처져 버려요. 그죠? 끈적끈적하고 처져 버리고 뭔가 아래쪽에 깔리는 듯한 편안한 소리가 나와요. 하지만 좀 이게 처지는 바람에 뭔가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텅잉만 가지고 또 들어보니까 텅잉은 또 너무 팍팍 튀어버리고 저음이 잘 안 나와요. 텅잉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높은 음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간 음역대의 소리가 작게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섞은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책으로 읽어드렸던 음의 위치라는 게 있죠. 음의 위치라는 게 블로우를 불었을 때는 음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거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텅잉을 가지고 이제 이런 노래를 불러버리면 음의 위치가 잘 들리는 게 봉 뜬다고 그랬죠. 위쪽에서 이렇게 봉 떠 있고 중간 음역부터 낮은 음까지는 밑으로 완전히 깔아져 버려요. 그래서 소리가 요만하게 들려. 그죠? 그래서 음의 위치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노래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거를 여러분들이 앞에 거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세 번째 거는 뭔가 이게 한 라인에서 음악이 진행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음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우의 음색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블로우만 가지고 부세요라고는 안 했잖아요. 연주는 그죠? 우리는 블로우를 배워야지 그 블로우의 기본기에 텅잉이 들어가서 조화로운 평평한 소리가 난다. 그리고 관중이 편안하게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블로우의 마지막 시간, 블로우의 음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텅잉을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블로우가 먼저 내게 돼야 돼요. 텅잉은 여러분들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우를 쓰려고 하는 거를 텅잉이 자꾸 쓰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힘이 균형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힘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그거는 불공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항상 가운데서 밀당을 하는 게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밀당이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걸 밸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음의 위치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밀당을 해야 되고. 그죠? 한쪽으로 쏠리면은 한쪽이 불만이 생겨요. 그죠? 자, 오늘은 블로우의 음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블로우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블로우를 마스터 하시고 나면 그때 가서 텅잉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때 텅잉을 조금씩 넣으면 되는데 텅잉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장상익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